자,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콜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먼저 콜렉션 계열의 기능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콜렉션 프레임워크의 계층 구조를 봤죠? 저런 식으로 크게 콜렉션 계열하고 몇 계열이 있죠. 자, 보면 자, 콜렉션 계열의 최상위는 콜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선언됐죠. 당연히 이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겠죠. 이 추상 메서드는 하이에 뭐 set 계열, 뭐 q 계열, 리스트 등등등 해서 모든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이제 추상 메서드로 선언했겠죠. 당연히 하이에 뭐 예를 들어 뭐 set 계열의 해시셋에서는 콜렉션 추상 콜렉션 인터페이스 선언된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서 쓰겠죠. 말 그대로 이제 콜렉션 인터페이스에는 모든 하이의 클래스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추상 메서드가 선언된다 이거죠. 당연히 이제 set이라는 인터페이스에는 set 계열에만 해당하는 기능을 하는 추상 메서드가 선언되겠죠. 뭐 리스트 계열은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를 선언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해서 쓴다 이거죠. 자, 보면 콜렉션 계열에 이제 해당되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추상 메서드들이죠. 보면 쭉 있죠. 뭐 add 뒤에서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set 계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set 계열의 특징이죠. 우리 앞에서 계층 구조에서 set 계열. 자, set 계열의 이제 특징은 저장된 데이터들은 순서가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난 다음에 가져와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 set 계열은 우리가 저장할 때 우리는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저장한 걸 표시를 해가지고 첫 번째 저장했으니까 예를 들어 순서를 0, 1,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고 싶다 이거죠. 그런 기능이 없다 이거죠. 말 그대로 저장하면 그 순서는 자동으로 set 계열에서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순서를 정해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 뭐 hello라는 문자열을 한번 저장했는데 또 hello라는 문자열을 저장하면 기존에 hello라는 문자열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저장이 된다 이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뭐 순서는 관계하지 않고 중복은 허용하지 않고 싶을 때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하이의 해시셋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하죠. 자고 이제 사용해주죠. my 클래스라는 학생 정보 저장하는 클래스죠. 우리 앞에서 쭉 이제 많이 사용해봤죠. 자, 그리고 이제 해시셋이라는 이제 해시셋 좀 잡아라는 실행 클래스죠. 자, 보면 자 지금 먼저 셋하고 해시셋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죠. util 패키지에 있죠. util 패키지에 있으니까 임포트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set에서 new hashset에서 hashset 인스턴스를 만들죠. 그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set이 가리키겠죠. 당연히 그 이제 set이라는 변수는 set 타입이니까 우리 앞에서 그 계층 구조 봤죠. set이라는 인터페이스는 당연히 hashset의 상위 타입이니까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캐스팅이죠. 자, 그리고 이제 add라는 메서드 아까 콜렉션 계열 그 콜렉션 인터페이스에 add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걸 이제 구현해서 자 add해서 hello라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인자로 주면 hello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hello해서 문자열이 저장된다 이거죠. 당연히 그 해시셋이나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바의 콜렉션 프레임워크에 관계된 클래스의 데이터는 인스턴스 객체만 저장되죠. 자, 그리고 new integer 178 그냥 저장 안 된다 이거죠. 기본형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레퍼 클래스 객체 인자로 입력을 해서 그 이제 레퍼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가 저장된다 이거죠. 178 그리고 4.56f 똑같이 new float 해서 그리고 헬로를 또 저장하죠. 자, 그런데 기존에 헬로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저장이 되는데 한 번만 중복을 허용 안 한다 이거죠. 178도 11형이 178도 있으니까 한 번만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new my student 앞에서 본 스튜던트 클래스도 저장하는 거죠. my 스튜던트 클래스도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장했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오는 방법은 해시셋에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toArray 메소드를 이용한다 이죠. toArray 메소드를 이용하면 말 그대로 저장한 해시셋에 저장된 데이터 객체겠죠. 객체를 배열로 만들어서 리턴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복 다 제거하면 4개의
지금 데이터가 저장돼 있죠. 자, 그 네 개의 배열 요소를 갖는 당연히 모든 각각의 문자열 객체, 뭐 레퍼 클래스 객체, 뭐 마이 스튜던트 객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모든 객체를 다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은 오브젝트 타입이죠. 어캐스팅, 그렇죠. 오브젝트 타입 별로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리턴한다 이죠. 거기 OBJ라는 오브젝트 타입이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4형의 폼을 돌면서 i가 0부터 i가 set.size, 사이즈라는 메소드 호출하면 해시셋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겠죠. 4죠, 4. 그리고 난 다음에 obj의 i를 이런 식으로 배열의 인자로 놓으면 이제 첫 번째 배열 요소의 값부터 출력한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헬로부터 저장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상은 헬로 170R 4.56 마이 스튜던트라고 리턴 하니까 헬로부터 출력했는데 실제 출력하면 178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헬로 4.56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셋 계열은 순서가 없죠. 순서가 없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저장했다고 해서 먼저 리턴돼서 출력한다는 게 아니죠. 순서는 해시셋 내부에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임의로 정해준다 이거죠.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첫 번째 컬렉션 클래스인 해시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또 이제 챕터가 바뀌었죠. ch10이라는 패키지를 또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src의 패키지 ex1이라 하겠습니다. 자, ex1 해서 자, 뉴에서 myStudent라는 클래스를 먼저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학생의 이름을 저장하는 네임 변수 선언하고, 그리고 학생의 학년 정보. 자,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get set도 자동으로 우리 만드는 방법 다 학습했죠. 자, 그러면 자,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myStudent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해시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임포트를 해야 되죠. 자, set 계열은 util 패키지에 있죠.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util 패키지에 있습니다. set 부터 java util.hset. 자, 그리고 css는 new 해시셋 객체 생성했죠. 자, 그리고 이제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결국 객체가 데이터겠죠. 당연히 이제 그 우리 앞에서 배운 기본형 데이터는 각각에 해당하는 레퍼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 때 인자로 줘서 저장한다 그죠. 결국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 각각의 이제 클래스의 객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저 178 이런 식으로 또 저장을 했죠. set에서 add에서 new. 자, 플로트 타입 실수 저장할 때는 당연히 new 플로트에서 인자를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add에서 자, hello 해서 또 저장하죠. 기존에 10행에 보면 hello라는 문자를 저장했으니까 그쵸. 해시 셋은 중복, 해시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죠. 자, 에 대해서 new 178을 또 저장해도 한 번만 저장이 된다 이거죠. 에 대해서 자, 우리가 만든 클래스 인스턴스 객체를 new my student 해서
저장한다 이거죠. 디폴트 생성자가 없죠.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my student 해서 만들고, 디폴트 생성자 호출했을 때 이순신 다시 인자가 두 개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되죠. 자, 그리고 toString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public string toString도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된다 그죠. return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시셋에 ad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오는 방법은 배열화 시켜서 저장한 데이터를 set에 toArray 메서드 호출해서 배열화 시켜서 오비제는 배열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배열 값을 출력하는 거죠. 자, 실행해 보면 자, 178 이름은 이순신, 학년은 헬로 4.56이 출력이 되죠. 자, 우리가 먼저 헬로 178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출력하는 순서는 다르죠. 순서는 그냥 해시셋에서 정해주는 거죠. 이제 순서가 없다는 얘기가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178 헬로는 우리 분명히 헬로하고 178은 두 번 저장했죠. 근데 한 번만 출력이 되죠. 말 그대로 이제 그 해시셋에는 이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의미죠. 자, 그리고 자, 시스템 아웃에서 set이라는 참자 변수를 저런 식으로 인자를 주면 set에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죠. 결국엔 set이 해시셋을 가지니까 해시셋에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해시셋에 있는 toString을 자동으로 호출하니까 해시셋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출력을 해주죠. 자, 해시셋을 이용한 실습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시셋의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해시셋은 순수가 없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면 편리하겠죠.